은퇴 후 찾아온 뜻밖의 빈곤, 60대가 놓치면 안 되는 선택.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쉬는 시간이 찾아오면 생각보다 길고 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통장은 점점 얇아지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 나이에 다시 뭘 시작하겠어 하며 체념하다 보면 그게 바로 뜻밖의 빈곤이 찾아오는 순간이죠. 요즘 60대 이후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30년을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은퇴 후엔 그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 선택을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명하게 준비하면 생각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죠. 1. 나도 그럴 줄 몰랐어요. 63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 김정순 씨 63세는 평생 교직에서 일하다가 60세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두 사람 다 우린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금이 있긴 한데 둘이 쓰기엔 빠듯하더라고요. 병원비, 손주 용돈, 관리비,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적자를 받고 결국 노후 자금을 위해 넣어뒀던 정기예금을 깨기 시작했죠. 이러다 몇 년 못 버티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시니어 강사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던 책 읽기와 글쓰기를 살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죠. 월 40만 원 남짓의 강사료지만 돈을 번다는 느낌보다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포인트. 은퇴 후엔 돈보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이 완전히 끊기면 자존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작게라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게 빈곤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2. 부동산 한 채 믿었는데 66세 박재호 씨의 현실. 박재호 씨 66세는 80년대 후반 남들보다 일찍 집을 샀습니다. 내 집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지. 그게 그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집 한 채가 짐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팔면 갈 데가 없고 안 팔면 돈이 안 되니 꼼짝없이 묶여 있는 거죠. 자식들이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일부를 빌려줬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영모기지주택연금을 신청한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 집을 왜 은행에 넘기냐고. 그런데 내가 살아갈 돈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그는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주택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활비 걱정이 줄었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죠. 포인트.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는 상태는 위험합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연금보험, 소액 창업 등 돈이 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 한 채로 버티겠다는 생각은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3. 건강을 놓치면 돈도 시간도 다 날아가요. 62세 최은영 씨의 깨달음. 최은영 씨 62세는 남편보다 먼저 은퇴했습니다. 맞벌이로 모은 돈이 좀 있었고 연금도 준비되어 있었기에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은퇴 2년 후 갑작스런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고 회복하는 동안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결국 노후자금 계획이 어그러졌죠. 그녀는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 꾸준한 스트레칭, 식단 조절을 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회복돼서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마음이 훨씬 단단해졌죠. 포인트.
은퇴 후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은 건강자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일도, 인간관계도, 여가도 다 이어집니다. 병원비로 새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 또한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6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선택은 1. 지출 구조를 은퇴형으로 재설계하라. 은퇴 전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35년 안에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고정비 줄이기 보험, 통신비, 구독 서비스 재점검, 자녀 지원 멈추기 부모의 여유가 결국 자식의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현금 흐름 확보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불안은 커집니다. 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라. 일을 완전히 끊는 순간 소속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시니어 인턴, 평생교육 강사, 봉사활동 등 가벼운 사회활동부터 시작하세요. 돈보다 사람 관계가 노후의 행복을 지탱합니다. 3. 자산은 보유보다 활용이 답이다. 집을 팔지 않고도 돈을 받는 주택연금, 종잣돈이 적어도 가능한 소액 창업, 은퇴자 대상 공유 오피스형 사업 등 자산이 있다면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4. 건강을 프로젝트로 관리하라. 정기검진, 식단, 운동 루틴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보세요. 1일 1만 보 걷기보다 매일 30분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돈보다 더 큰 복리 자산입니다. 이제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생이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그 출발선이 곧 빈곤의 문턱이 됩니다. 뜻밖의 빈곤은 게으름이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고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디자인해야 하는 시기죠. 돈, 일, 관계, 건강 이 4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빈곤이 아닌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통장 잔고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그려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후에도 가난해지지 않는 첫걸음입니다.